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586 부모님분들 자식들 알아서 살게 놔두세요. 결혼하든 안 하든 간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이런 말 해도 586 부모님들 보통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왜냐? 꼰대 중에 상꼰대이기 때문에. 꼰대가 뭔가 나쁜 습관을 고쳐먹는 거 본 적 있어요? 못 고치죠, 여러분. 뭐 586 고치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 뜯어 고치고 싶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586 분들은 안 좋게 생각하는 거고. 보통 586 부모님이라면 보통 한 60대 초중반인데 이 나이 때 보통 자녀가 있습니다. 일찍 결혼했으면 자녀가 나이가 40대예요. 40에 접어들었어. 보통 한 30대 초중반일 거야 이게. 근데 옛날처럼 자식들이 결혼해서 출가 잘 안 하죠. 안 하죠. 특히나 뭐 아들도 이제 뭐 저 안 하고 이제 혼자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 아들이 혼자 지내는 건 그렇게 걱정이 안 돼. 아들이 앞가림 하면. 근데 딸은 걱정이 심하면 딸은. 그러니까 뭐 남자애가 똑같이 결혼 못해도 아들 내미는 앞가림 하면 그래도 막 크게 걱정하진 않아. 근데 여자는 걱정해, 여자는. 정말 걱정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시집 못 간 아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시집 못 간이 아니죠. 장가 못 간 아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시집 못 간 딸을 걱정하는 그런 집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정말 정말 많을 거야. 지금 586 분들, 특히 딸 가진 586 부모님들 발등이 부러졌습니다. 왜냐? 자기 딸을 안 데려가. 누구나 다 데려가고 탐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탐을 안 해. 관심을 안 가져. 나이 들어 먹었어. 그러니까 저 586 부모님들이 결혼을 보통 일찍 했을 겁니다. 남자 한 27, 여자면 25. 그러면 나이가 올해 한 60대 다섯 됐으면, 예, 딸이 한 30대 후반이야. 무섭다, 맞죠? 근데 딸이 시집 못 갔어요. 자기는 뭐 결혼이 안 맞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못 간 거예요, 맞죠? 근데 뭐 딸까지 부모님이 자기 딸이 능력도 없고 나이 찼으면 포기해야 되거든. 근데 포기가 안 돼. 우리 딸 금이 아우기라 이렇게 그래도 정말 곱게 길렀는데, 그래도 내가 나서면 결혼이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요즘에 움직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586 딸까지 부모님들. 근데 욕을 더 먹는 거야.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나이 찼으면 포기해요. 포기해. 근데 움직입니다. 왜 그 장가목과 아들내미보다 딸 가진 부모가 더 설치는지 아세요? 딸은 나이 먹어서 감당하는 경우 많이 없거든요. 딸은 나이 먹어서 자기 앞가림하고 사는 경우 많이 없어요. 진짜 많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면 딸이 시집 못 가면 부모님 노후자금 이제 같이 써버리고 이제 집만 늘어나는 거죠, 이게. 물론 딸이 능력이 좋고 남자 먹고 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사람 애초에 얼마 없고요. 최대 다수의 시집 못 간 케이스 보면 이제 딸이 능력도 부족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사는 집에 같이 살면서 부모님 나온 연금이나 생활비 같은 거 같이 쓰면서 부모님한테 부담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야. 뭐냐면 딸까지 부모 입장에서 얘가 시집 못 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빤히 보이죠, 이게. 빤히 보입니다. 예. 아버지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일할 데가 없어요. 일을 해도 얼마 못 받아. 몸도 아파. 그래서 소득이라고는 그냥 이제 뭐 앞으로 받게 이제 노령연금 아니면 이제 뭐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도 사실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와이프 둘이 산다고 해도 겨우겨우 산다는 거지. 이게 풀치만 하는 건데 갑자기 딸이 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시집 안 가고 버티고 있네. 이거 난감해, 이게. 진짜 난감하다니까. 그래서 아마 딸까지 부모님들이 진짜 난감할 거야, 이게. 솔직히 말해서 말은 안 하지만. 근데 본인 딸 데려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냉장히 말해서. 나이를 먹었지. 그리고 뭐 돈도 없죠. 나이 먹었으면 애 가지기 힘든데 남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냉정한 게. 메리트가 없어. 누가 결혼합니까? 앞으로 지금 장담하는데 나이 든 딸을 이제 결혼 못 시켜가지고 품고 사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물론 아들도 그런 케이스 있긴 한데 보통 아들은 보통 기본적인 앞가림만 보통 부모와 같이 안 살아. 물론 나이 먹고 앞가림 못하고 부모한테 빌붙고 사는 아들도 있죠. 있는데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보통 남자가 장가를 못 갔지 보통은 기본적인 소양은 다 하거든요. 물론 여자분도 하는 경우 있긴 하지만 보통 남자나 여자 나이 먹으면요 한 40대 지나면 여자분들 소득이 안 늘어납니다. 일자리 구하기 훨씬 더 힘들어. 남자만큼 절대 못 벌어요. 예. 보통 그 중위소득 보면 남자 여자하고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40대부터 벌어져. 남자는 40대까지만 해도 우상향 하거든요. 급여 올라. 근데 여자들은 꺾입니다, 이게. 원래 차이가 많이 났는데. 30대 차이가 많이 났는데 40대부터 완전 확 꺾여. 정말 딸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사실 이제 나이드 부모하고 산다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부담 엄청 되거든요. 집이 잘 살면 모르겠지만 보통 집이 잘 살았으면 딸을 시집 보냈겠죠. 왜냐 이제 시집 갈 때 좀 보태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딸까지 부모님들. 결혼할 때 막 3천만, 5천만 이거 가지고 시집하려고 하시면 진짜 골로 갑니다. 요즘에는. 요지기 맞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반만 결혼해야 돼요. 반만 결혼. 만약에 뭐 3천, 5천만 원 시집 보낸다. 그러면 남자도 3천, 5천만 원 결혼 비용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남자하고 예, 결혼시키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죠. 그렇게 싫잖아. 근데 보통 남자가 한 3천만, 5천만 원 마련한 남자는 사실 결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자들 눈에 차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게 결혼하면 고생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안 할 거야 이게. 보통 남자가 결혼 마음 먹는 게 한 연봉 한 5천만 원 이상 아니면 이제 모아두는 1억 이상 보통 그 정도 되면 아 이제 결혼해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자가 그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야 이게.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앞으로 반만 결혼이 일반화 돼버리면 여자분들이 나가 떨어진다고. 왜냐? 보통 남자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모았고 벌이가 더 좋아요. 정말 같은 어떤 회사의 사내 커플이 아니면 사실 그 조건 달성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남자들이 비슷한 배경에 비슷한 능력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할 거야. 그게 쉽지가 않죠, 대한민국에서. 왜냐? 그럼 여자가 남자하고 벌어야 되는데, 남자만큼 버는 자가 소수입니다. 진짜 소수입니다. 그 절대 다수 여자분들이 보통 세후 연봉이 300 이하입니다. 300 이후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이 깨져나가는 거지. 연애 때는 그냥 만났다고 하지만. 이제 결혼부터 밟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이게. 이제 결혼 전제를 만난다고 해도, 이제 무조건 결혼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자들 예전처럼 여자를 끝까지 책임져야겠다. 이런 마음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요. 그냥 사귀다가 얘 사귀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깨버리는 거야 이게. 요즘 이런 사례 많습니다. 좀 사귀었는데 여자는 오랫동안 사귀면 이 사람이 이제 결혼 얘기 꺼내고 이제 같이 살겠다 했지만 남자는 그 생각이 없어요. 얘 딱 보니까 결혼하면 왠지 직장 그만두고 살 것 같고 애초에 모아둔 돈도 많이 없고 연봉도 적어. 얘 집안도 별로야.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지. 그냥 적당히 몇 번 만나다가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으면 그냥 끝내야겠다.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딱 만나봐. 얘는 집안도 좋으니까 결혼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연애해보고 아 얘는 딱 여기까지다. 딱 그어버린 거죠. 이런 사례 많을 겁니다.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연애했다고 무조건 남자가 책임지고 하는 문화 없을 겁니다. 이제 가진 게 없으면 이제 남자는 여자는 둘 다 시 못 가는 거야. 그동안 여자는 가능했겠지. 근데 남자들도 잘못한 게 뭐냐면 가진 게 없는 집안의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됐었어. 연포티들이 많이 받아줬잖아, 그거를. 받아주니까 이상한 거지 같은 결혼 문화 생겼잖아요. 어. 없는 집안에서 받아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절대 고마워하지 않잖아. 진짜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가 뭔가 능력이 좋다거나 뭔가 책임감 가져봤다거나 뭔가 성과를 내본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상대방한테 뭘 받으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예, 뭔가 자기가 객관적으로 열심히 살았다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뭔가를 받아도 고마워하지 않아. 여자분도 능력이 좋고 책임감 강한 분들은 그래도 누구한테 짐이 되는 거 싫어해. 반대로 나이가 찼는데 뭔가 누구한테 뭔가 좀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책임을 다해 살아본 역사가 없고 뭔가 돈을 악착같이 모아본 경험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 뭔가 받아도.
근데 여자분들이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앞으로 남자들이 그거 안 받아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이상한 프레임 씌우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든 형제, 자매들도 가족 만들고 각자 살면 얼굴 볼 일 크게 없고요. 그냥 얼굴 아는 남일 뿐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형제끼리도 한쪽이 결혼하면 사실상 남이에요. 물론 완전 남이다 얘기할 수 없죠. 먼저 남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아예 안 볼 사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뭐 그냥 제사 때하고 집에 경조사 때만 보는 거죠. 사실 낯설어 이게. 네, 나이 먹으면 형제 간의 관계에서 낯설어. 왜냐하면 각자 인생이 있다 보니까 설령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보통 형제끼리 같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죠? 각자 이제 따로 나가 산다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이제 떠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사실상 뭐 남이나 마찬가지죠. 완전 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상 접점이 없죠 이게. 형제끼리 일을 같이 한다거나 한 집에 사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상 뭐 볼 일이 없는 거니까요. 나이 먹어서 같이 사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이게. 나이 먹으면 형제끼리 좀 불편해. 이게 왜냐하면 서로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성격 차이도 있고. 이건 뭐 남자 여자 마찬가지예요. 자매끼리는 더 심해. 자매끼리는 보통 같이 살려고 안 해요. 정말로. 자매끼리 사이가 좋은 케이스는 정말 드물어. 정말 드뭅니다. 나이 먹고. 특히 한쪽이 시집 가잖아요. 뭐 이제 여동생이 시집 갔는데 언니가 시집 안 갔어. 그러면 사이가 다 나빠요. 거의 다 나빠. 네.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여동생이 시집 갔어. 언니 시집 못 갔어요. 언니 저 나이 보니까 시집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여동생 입장에서 이제 자기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 자기 언니 보여주기도 좀 부끄러워 이게. 그래서 막 안 만나려고 그래. 자기 가족이 맞는데 언니 시집 못 갔다 하면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만남 피하려고 하지 이게. 거기다가 여동생을 추가해서 이제 가정이로 살고 있는데 언니는 이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부모 밑에서 있잖아요. 자꾸 의지하고 사니까 탐탁히 생각 안 하죠 이게. 우리 여자 형제가 이런 게 더 심해 여러분. 여자 형제가 자매가 그러니까 한쪽이 시집가 한쪽이 시집 못 가서 그러면 진짜 거의 원수 되는 거야 이게. 웬만한 원수가 돼. 좋은 관계 별로 없어 이게. 왜냐하면 그런 거야. 그 시집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거야 이게. 나이 먹고 저렇게 부모한테 얹혀 살고 괘씸해 보여져 이게. 올 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쿡사이 주는 거야. 아니 나이 그 정도 먹었으면 엄마한테 미안한 거 없어? 아빠한테 미안한 거 없어? 지원 받았잖아. 그럼 나가서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좀 보태건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까요? 쿠사리 받는다니까 이게. 예. 그래서 보통 형제간에 보통 이제 한쪽이 결혼을 한쪽 결혼하면 사실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해.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남자 형제는 그렇게 막 싸우고 하는 경우 없는데 뭐 자매끼리 그런 게 좀 많더라고. 자매끼리는 뭔가 있잖아. 한쪽 입장이 다르면 서로 사이가 틀어지더라고. 진짜로. 여자분들 많이 공감할 거 이거. 예. 그러니까 뭐 오해가 정은 아니고 별로 그렇게 틀어버렸었는데 뭐 언니가 시집가고 동생이 시집 못 간다거나 아니면 동생이 시집가고 언니가 시집 못 간다. 특히 동생 시집 가는데 언니 시집 못 갔다. 이러면 사이가 진짜 나빠 이게. 언니는 이제 나이 든 동생 시집 가서 애 낳고 사는 거 배 아프고 이제 여동생 입장에서는 언니가 저 나이 먹고 씨 아까니 못해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 생활비나 의존하고 사는 게 답답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가족 모임 볼 때마다 싸우는 거야 진짜로 볼 때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뭐 결혼을 떠나가지고 한 말씀 드리자면 나이 먹고 뭔가 부모님 얹혀 살고 아까지 못하면요 그걸 좋아하는 형제는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이게 못해지죠 이게. 부모님 나이 먹으면 이제 아픈 데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나이 먹고 독립 못하고 돈도 못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
그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앞으로 많이 싸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능력 부족하면 예, 아들이든 딸이 시집 못 갑니다. 특히 딸은 시집 못 보낼 거야. 좀 걱정이 많을 거 581 분들. 딸내미 나이는 차는데 데려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앞으로 많이 데려간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예. 나이 차면 아무도 안 데려갈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뭐 부모님하고 딸하고 이제 오순도순 살아야죠. 근데 제가 말로는 오순도순 얘기했지만 현실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예. 앞으로 남자들이 무조건 한국 여자분들 다 책임지고 살려고 하지 않을까. 능력이 좋고 뭔가 좀 성격이 좋고 좋은 여자면 당연히 남자가 한번 책임지고 살겠죠. 근데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특히 나이 찬 여자이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자기 딸이 냉정하게 나이가 30 중반 됐으면 이제 포기하세요. 포기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